예,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예, 어제 아침에 좀 눈이 왔다고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살을 예인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날씨가 춥네요. 이제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릎이 너무 이제 시리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서 뭐 이제 난방은 이제 켜지 않고 오는데요. 하여튼 느낌이 올해 날씨 중에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는 더 추운 날이 있겠는지는 이제 더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때까지 2020년 중에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저씨는 이제 날씨 때문에 출근을 이제 안 하고 집에 이제 누워 있네요. 어제 저녁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그 반장이란 분하고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제가 출근할 때도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이 모양이 안 나온다. 빨리 집에 돌아오시라고. 저도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금방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다른 술은 주량이 아니지 도수가 높은 것 같아서 못 먹고 막걸리가 굉장히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걸리 2병을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그때는 몰랐죠. 술 너무 취해가지고. 근데 아침에 깨고 보니까 변기를 이제 안고 막 이제 토하고 변기물 가지고 입도 까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술을 물론 제가 그 막걸리 진가를 몰랐을 때죠. 이게 본의 아니게 취해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이 모양이 안 나오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웃기는데 그때부터 이제 술을 입에 안 대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저씨 보고 이제 그렇게 말해서 집에 들어오긴 왔는데 지금도 막 취해 있네요. 원래는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날씨 너무 추워서 이제 일을 못 하시나 봐요. 해장국이나 이제 만들어 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술은 적게 마시는 거로. 오늘도 또 그 평양만사 김길선 님이 이제 통안의 수기를 마저 읽어 내려갈 건데요. 북한은 누누이 말하지만 전쟁이 끝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그때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못하지 않는 그런 이제 체제라는 것을 계속 이제 알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탈북민 유튜버들이 북한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데 어쩌면 탈북민 유튜버들 때문에 북한이 더 빨리 열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잠시 가져봅니다. 일제 때만도 못해. 평양에서 살 때 우리 집은 저축은 크게 없어도 생활은 그다지 궁하지 않았다. 남편이 과학자로서 해외 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또 여러 해 동안이나 중앙당 군수공업비서의 개인 글들을 써주었기에 그 집에서 우리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봐주었다. 그래서 식생활에서는 큰 걱정이 없었다. 식생활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기에 나는 동료들이 출장을 다녀와서 지방인민들이 긴박한 식량 사정에 대해 말해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나는 1988년 초부터 제2자연과학원에서 현대무기 개발을 위한 각종 명칭이 과학자 돌격대가 무너졌을 때 과학자 돌격대 GV 정치분과에 동원돼 취재집필 활동을 벌이느라 지방 출장이 거의 없었다. 우리 과학원 지구가 기본은 평양시 용성구역에 있었기에 그 고란에서 맴돌았다. 또 1992년부터 중앙당 군수공업비서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글을 써주었기에 더더욱 지방에 나가볼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가 추방지로 쫓겨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고 내 자신도 눈꺼풀을 들어올린 맥조차 없을 정도로 굶어 보고서야 배고픈 서름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식량을 철저한 공급제로 제한하고 있다. 식량 공급제는 무료 의무
교육제, 무료 무상 치료제와 함께 북의 사회주의 우월성을 규정짓는 하나의 기둥이었다. 개인이 쌀을 팔고 사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이 식량 공급에 적응되어 온 사람들에게 공기, 물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을 90년대 초부터는 전혀 공급하지 않았으니 범죄라 하면 이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어디에 있겠는가. 북에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식량을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에만 배려쌀이라고 이름을 붙여 공급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은 그 거룩한 평양 사람들은 그 거룩한 태양절과 김정일이 생일인 2월 16일을 이제는 배급절이라고 명명했다. 세상에 배급절이라는 명절이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뼈만 남은 몸에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흙먼지 날리는 길거리에 쓰러져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불쌍한 아이들과 인정 많기로 동방에 이름났던 그 인민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모른 척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모습들이 어느 날 우리 윗집에서 살던 할머니가 먹지 못해서 퉁퉁 얼굴로 소금을 얻으러 우리 집에 왔다. 그 할머니는 역시 굶고서 맥없이 누워있는 나를 보고는 눈물이 글썽해서 기자 선생, 이렇게 살 바엔 살아서 뭘 하겠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는 일제 때도 살아보고 6.25 전쟁도 겪어보았지만 지금처럼 굶어보기는 처음이요. 일본 놈 때는 그놈들만 이 밥을 먹고 조선 사람들에게는 좁쌀만 주는 것이 괘씸했지만 배를 곪지는 않았어. 일제 때만도 못해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공장 기업들이 원료난 동력난으로 거의가 멈춰섰으니 일을 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고 설사 일을 한다고 해도 응당한 보수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죄를 지어야 하겠는가. 옛날부터 나라가 가난하면 도둑이 많아지고 도둑이 많아지면 법이 많아지고 법이 많아지면 난이 일어난다고 했다. 북조선에는 정말 법이 많다. 이 법들 중에 가장 악법은 통행증 제도다. 평양은 물론 지방이 도와 도 사이에도 이 통행증이 있어야 오갈 수 있다. 그런데 태반의 사람들이 식량 구입을 위해 유동하니 통행증을 떼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안전부에서 통행증을 발급하는 부서는 이부라고 한다. 근데 이것을 빌미로 통행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다못해 담배 한 갑이라도 받아먹고서야 그들은 통행증을 내어준다. 얼마나 더러운 것들인지 부모가 사망해서 당장 제사에 가야 할 대상까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통행증을 제대로 떼주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3일장까지도 다 지난 다음에야 한 달이 넘어서도 초상집에 들어설 때도 있다고 한다. 이에 외에도 별의별 법이 다 있다. 이 법들을 실행하자니 사로총각 공장들까지도 나서서 인원을 선발하여 질서 유지되어 노동자 규찰대 하는 것들을 잔뜩 만드는데 그 사람들도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도둑으로 쉽게 전환된다.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식량 구입을 위해 정신없이 헤매는 사람들에게 당 조직에서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대가를 내라고 요구하고 안전부에서는 통행증을 떼준 턱, 위법을 눈감아주는 턱을 내라고 등 껍데기를 벗긴다. 여기에 숱한 유지대, 규찰대라는 것들까지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인민들을 뜯어내고 있다. 늘어나는 도둑대와 검열. 북조선에서 제일 큰 골칫거리 하나는 김정일 장군님의 군대 조선인민군이다. 그건 작건 간에 인민군 부대가 지나간 지역에는 개, 염소의 종자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 강제로 털어가면서도 당해 지역이 정부에다가는 아무개가 지원을 했다고 하고 떠나간다. 하기는 돌멩이도 먹으면 삭힌다는 이팔 청춘 나이에 죽을 먹고 삶은 강냉이를
세어 먹으면서 훈련과 강도 높은 노동을 하자니 오죽하겠는가. 양반도 살을 굶겨 놓으면 도둑질을 한다는데 북은 지금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지옥이다. 법이 얼마나 유별난지 좀 도둑들은 잡아다가 당장 총살시키면서도 관직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강도질하는 자들은 재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속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있다. 지주 자본가들을 때려부순 기초 위에 사회주의 노동귀족들이 기세 좋게 서식하고 있다. 배고픈 것은 그래도 참고 견딜 수가 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은 인민대중 중심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킨다며 밝은 세상에서 인민들이 눈과 귀를 집요하게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다. 아시아에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과 중국의 소식은 북조선으로 끊임없이 새들어오고 있으며 어디서 녹음을 했는지 서울의 창가, 아파트, 사랑의 미로, 칠갑산 같은 한국 노래 테이프들이 청년들의 옷자락 속에 숨겨져 나돌고 있었다. 정치 강연 같은 수령 창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입받다가 곡도 통속적이고 가사도 생활적인 그런 노래들이 머리에 새겨지니 40이 넘은 나도 흥얼거리곤 하였다. 김정일은 이런 추이를 막아보려고 당일꾼, 안전일꾼 등으로 구성된 검열대들을 소위 불량도서 황색 비디오, 수송주의 날라리 노래 테이프 등을 색출하기 위한 마라톤에 내몰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열의 습관이든 북한 사람들은 참빗으로 빗어낸다 하더라도 쉽게 걸려들지들 않는다. 1997년 초봄에 내가 집에서 김정일이 선물 녹음기로 왕재산 경음악단에서 만든 외국 노래들을 듣고 있는데 불시에 문이 열리면서 웬 낯선 사람이 인민반장을 앞세우고 들어왔다. 무슨 손님인가고 내가 인민반장에게 물으니 녹음기 검열을 나온 사람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이제 금방 듣던 녹음 테이프를 다시 돌려보라고 했다. 나는 어서 들으라고 녹음기를 크게 틀어놓았다. 이전 소련이 예술 영화들인 검과 방패와 17일 동안에 있은 일에서 나오는 노래 조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순간이여 순간이여 순간이여. 그리고 노래 뱃삼에 묻혀, 러시아 민요, 올가의 마부 등 김정일이 아주 좋아하며 평가한 노래들이 기세 좋게 흘러나왔다. 노래를 다 듣고 난 그는 그 녹음 테이프를 달래서 종이에 싸더니 가방에서 용지 한 장을 꺼내서 1997년 몇월 며칠을 김책시 신평동 김아무개는 녹음기로 불량한 외국 노래 등을 들었다라고 쓰고는 나를 보고 수표를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동무, 이 노래들은 친애하는 김정일 장군께서 직접 조직한 왕재산 경음악단에서 그이가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만든 노래란 말이오. 그런데 뭐가 잘못돼서 이러는 겁니까? 하고 항의를 하니 그런 말은 자기네 책임자한테 가서 하란다. 나는 책임자를 만나기는 싫었지만 좋은 노래들이 들어있는 그 녹음 테이프를 그저 빼앗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책임자를 만나니 더욱 기가 찼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에는요, 북한에서 태어난 자기 국민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말 숨막히게 하는데요. 그 통제 수단은 한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방법들은 굉장히 치졸하고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 그것을 계속 경험해 본 저희들한테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숨이 막히는 그 상황들인데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그 땅에서 살 때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탈출해서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북한을 이제
바라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숨막히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권이 없었고 우리가 얼마나 인격이 없이 살아왔는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부속품으로 인간 부속품으로 살아왔는지 그렇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날씨 엄청 이제 차고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틈틈이 이제 따뜻한 물도 마시고 이제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의 1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는 저희 정체성인 북한을 또 얘기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좋은 글로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조금씩 이제 구독자 수도 이제 느는 거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